안녕하세요, 대시입니다. 여러분이 느끼는 IT 세계의 이미지는 어떤 것인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IT 하면 딱딱하고 정적인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네모 반듯한 기계들, 개발자가 만들어 놓은 대로 움직이는 프로그램들 등이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도 딱딱하고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느낌을 받으실 거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이런 IT 세계라고 해도 어찌됐든 사람이 만드는 것, 그 속을 들여다보면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은데요. 오늘은 마냥 딱딱하게 느껴지던 IT 세계에서 인간미가 느껴지는 말랑말랑한 이야기를 몇 개 준비해봤습니다. 그럼 한번 시작해볼까요? 첫 번째, 유튜브 업데이트네요. 애플리케이션의 생명을 연장시켜주고 인기를 유지하기 위한 기반 중 하나인 업데이트. 앱에서 발생되는 버그나 새로운 기능 제공 등을 위해 앱 개발자들은 주기적으로 앱을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업데이트가 늦어지는 앱들은 점점 사용자들에게 외면을 받기에 앱 개발자들은 개발뿐만 아니라 유지, 보수에도 많은 신경을 쓰는데요. 앱을 업데이트하면 꼭 해야 하는 한 가지가 있으니 바로 업데이트 내역 공유입니다. 사용자로 하여금 이번에 앱이 어떤 점이 고쳐졌으며 어떻게 업데이트 되었는지 알려주는 일인데요. 이렇게 평범하게 버그 픽스나 안정화 작업, 아니면 새로운 기능이 추가되었다는 내용이 보통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 한 커뮤니티에서 재밌는 이미지가 올라왔습니다. 바로 유튜브 업데이트 내역인데요. 얼핏 보면 평범한 버전 기록 같은데 모든 문장에 등의 개선 사항이 있습니다 가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데 이는 자동으로 입력된 문자열로 보이고 자세히 보시면 카페인 과다 충전, 오후 반차 등의 알 수 없는 업데이트를 진행하였네요. 그리고 또 시공간 연속체 수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업데이트를 진행한 걸까요? 오후 반차와 카페인 과다 충전은 개발자의 일기라고 느껴질 만큼 친근감이 있는 단어지만 도대체 시공간 연속체 수정은 뭔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이 이미지를 보고 업무 자료를 복사한 것 아니냐, 히오스가 생각난다는 글이 달렸고 개발자들끼리의 유머라는 의견도 달렸습니다. 아무래도 앱을 사용하면서 업데이트 내용까지 자세히 보는 분이 거의 없다 보니 개발자들끼리 소소한 장난을 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전에 편집장 일 안 한다는 기사가 생각나네요. 두 번째, 밀어서 잠금 해제. 아이폰이 세상에 처음 나왔을 때 전 세계 사람들은 놀람과 열광의 연속이었습니다. 매끈한 디자인과 터치 디스플레이, 그리고 전화기에서 인터넷과 메일 수신, 사진까지 찍을 수 있는 기기가 세상에 나왔으니까요. 게다가 맥OS 기반으로 만든 소프트웨어도 굉장히 직관적이고 훌륭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아이폰의 트레이드마크인 밀어서 잠금 해제라는 언락 방식은 사람들의 감성을 자극했고 그 뒤로 출시된 스마트폰에서도 차용되며 사용자들은 스마트폰에서는 무조건 잠금 화면에서 밀어서 잠금해야지 하여 홈스크린으로 들어가야 하는 줄 아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이때 삼성에서도 스마트폰을 출시하며 밀어서 잠금 해제를 따라하면서 애플이 특허 침해라고 소송을 내었는데요. 이때는 당연히 애플이 먼저 했고 애플이 이 소송에서 승리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10년 가까이 지나 현재에 아주 의외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애플에서 삼성의 특허 침해라고 낸 소송을 삼성에서 정면으로 반박한 사실이 있으니 네오노드사의 N1 모델에 있던 기능을 애플에서 먼저 카피한 것이니 애플의 특허 침해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뭔가 이상하죠? 이 소송은 지루할 만큼 오래 진행되다가 결국 이와 같은 사실이 인정되어 애플의 소송은 무효화되어 일이 마무리되는 듯 했으나 이 기회를 멀리서 지켜보던 네오노드는 자사의 특허를 침해한 애플과 삼성을 고소했습니다. 이미 삼성의 편을 들어준 소송에서 네오노드의 기술이라고 인정해버렸기 때문에 이 특허 소송의 진정한 승리자는 네오노드가 돼버렸습니다. 애플 입장에서는 특허 문제로 삼성의 카피캣이라는 오명을 씌울 작정이었지만 삼성의 똑똑한 방어로 인해 오명을 씌우긴커녕 본인들까지 카피캣이 되게 생겼습니다. 삼성 또한 애플에게 질 바에는 같이 죽겠다는 배수의 진을 쳐버렸네요. 마치 우리가 베낀 건 맞는데 너네도 오리지널 아님의 느낌이네요. 세 번째, 농부 할아버지. 애플워치는 세계적으로 제일 많이 팔리는 시계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시간을 볼 수 있는 기능뿐 아니라 심박수를 확인한다든지 심전도를 체크하는 기능을 사용하여 헬스케어 기능에도 많은 신경을 썼는데요. 그중 애플워치 4세대에 추가된 기능인 낙상 검출 기능이 이번 주제의 주인공입니다. 먼저 이 낙상 검출이란 기능은 애플워치를 착용하고 있는 사람이 높은 곳에서 실수로 떨어지거나
심하게 넘어져 몸을 순간 움직일 수 없을 때 애플워치가 이를 인지하고 자동으로 긴급 신고를 하고 그 위치까지 같이 표시하여 혹시 모를 사고에 대처하는 기능입니다. 이러한 기능으로 미국에서 많은 사람이 생명을 구했고 이번에도 흥미로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미국에 사는 92세 늙은 농부가 비둘기로부터 곡물통을 지키려고 6.4m 사다리에 올라갔다가 그만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심하게 떨어져 몸을 움직일 수 없었지만 할아버지는 애플워치의 시리 기능을 통해 도움을 요청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애플워치에서 낙상 검출 기능이 작동하여 소방서에 연락이 되었고 소방대원들은 GPS 정보를 이용 할아버지를 찾아 무사히 병원으로 옮겼다고 합니다. 그는 이 시계가 없었다면 누군가 나를 찾기 전에 명을 달리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계속 발전하는 IT 기술이 이처럼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데 일조했다는 소식은 정말 재밌으면서도 기술의 발전에 감사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글을 유심히 보던 저는 좀 재밌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92세 할아버지가 6.4m 사다리에서 떨어지셨는데 일단 시리를 통해 신고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 것 자체가 어마무시하다고 생각됩니다. 여튼 할아버지 오래오래 건강하게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오늘은 루머나 출시 예정의 소식보다는 말랑말랑한 소식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앞으로 최신 소식 말고도 이렇게 말랑말랑한 주제를 찾아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 저희 채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잘 모르시겠지만 구독자 한 명 늘 때마다 저희는 환호성을 지릅니다. 계속 소리 지르게 만들어주세요. 감사합니다. 대시였습니다.